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주요 시흥 소식을 전해드리는 송 기자가 간다의 시흥 시민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문 시흥저널 송기수 기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흥 시티투어 소식인데요. 수도권에 공단과 농업, 해양이 있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될까요? 우리 시흥시는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방금 들었던 노래에서 영탁씨도 오이도로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처럼 시흥시 오이도로 오시면 조개구이, 조개찜, 랍스터, 해물칼국수 다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흥시가 서울 사당역에서 출발해서 시흥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시흥 시티 투어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갯골 생태공원과 오이도 내 주요 관광지를 돌며 황금 노을을 감상하는 오이도 선셋 코스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연재배지 광복지와 300년 역사를 간직한 호주벌, 갯골 생태공원 등을 둘러보는 광곡지 연꽃 코스가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120회 진행되는 시티투어는 서울 사당역을 출발해 시흥시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고 다시 사당역에 도착하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코스는 해설사가 동행해서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가이드형 투어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용 요금은 얼마일까요? 1인당 15,000원으로 버스비, 간식도 제공되며 시흥 시티투어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당역 14번 출구에서 낮 12시 30분, 5분 전에 먼저 오시면 좋겠죠. 그럼 시흥 시민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시흥시청역 2번 출구에서 13시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오이도 빨간 등대 주변 노점상 문제입니다. 오이도 빨간 등대 제방에는 5개의 사주 천막과 2개의 이동용 노점이 있고 선착장 입구 주변에 7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최근 오이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이도항 일대 재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촌 뉴딜 300 정비공사 이렇게 대형 사업이 3개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선착장 통로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수산물 판매 100개 등을 철거하고 지난해 별도 공간 만들어서 새 단장을 해서 재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빨간 등대 부대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시흥시가 주변 노점상들에게 잦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흥시는 다만 생계를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종합 어시장, 차 없는 도로에서 노점이 가능하도록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노점상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리모델링 후에 선착장 입구 먹거리 노점은 가판대를 새로 디자인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 위치에서 방향을 조절해서 영업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노점상들은 최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집단 시위도 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시흥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수용은 좀 불가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상생과 단속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양측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흥시 최초의 전문 공연장 문화예술회관이 2025년 후년이죠. 문을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는 최근 100곳 문화집회시설 부지에 문화예술회관과 아도형회관 건립 기공식을 열어서 첫 삽을 떴습니다. 회관은 2024년 하반기 내년이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라는 예정인데요. 그럼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장, 대관과 소관을 보니까 한 1000석 정도 돼 보입니다. 그다음 전시실, 강의실, 연습실,
편의시설 등이 그 시설들이 그 마련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동회관에는 어린이 과학교실 체험공간, 전문과학관 2개, 그다음에 5개 그 놀이터 등의 그 시설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형 공연은 인근 도시나 서울로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시흥에서도 멋진 콘서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고향 후배 서천의 아들 박미수 군도 여기서 콘서트 좀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4번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약간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급하게 공중 화장실에 가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안에 없다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또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당황했다라는 그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문고리가 떨어져 나간 화장실도 있고요. 잠금 걸쇠가 사라진 문 정도는 또 가벼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전보를 화장지 이거 걸어놓은 케이스가 파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형 화장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플라스틱 그 디스펜서를 파손하고 가져간 것인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철제 케이스를 교체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관내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하루 2차례 이상 대형 롤 화장지 가져다 놓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강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번째 소식은요. 시흥시 의회 시의원들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는 기업하기 좋은 시흥 만들기, 시흥시 자치법기, 정비연구회 등 6개 단체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 밖에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와 LH 도시조성 공공주택 개선 촉구 특위도 만들어 학생과 시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듣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6번째 동정 그 신문고 그 사업 활동과도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름만 들어도 시의원들이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며 그 연구단체는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그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시흥저널에서는 시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또 연구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고서 추후에 다시 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6번째 소식은요. 신속 민원 대응을 위해서 시가 동장 신문고 사업이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만약 길을 가다가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문제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있을 때 그냥 보고 지나치십니까? 이제는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시흥시는 4월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서 동장 신문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동장 신문고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과정이 직원이 민원을 바로 접수하면 당일 해당 부서에 알리고 민원이 해결되면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방식인데요. 시흥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길게는 1달 이상 걸렸던 민원 해결 기간을 일주일로 앞당기겠다라는 방침인데 특히 도로 포털, 그 도로 파임 같은 부서진 또 어떤 시설물 등 이런 것들의 현장 민원은 별도의 안내가 없어서 중복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이 제기한 그 위험할 시설물 등에는 그 민원 해결 중이라는 스티커 붙여서 민원 처리 과정도 알린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스티커를 제거하고 민원에 대한 결과 회신까지 해준다고 하니 과정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가지 요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 학교 시간이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정문 후문에 노란 학원차들이 주정차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을 학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환경인데 어쩔 수 없이
그 학원차들은 불법 주정차 해야 하고 또 반대로 어린이들은 학원차를 기다려야 하고 어린이들이 서 있는 위치는 안전하지도 않고 법도 중요하지만 학원 차량 정류장 같은 안전지대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그 스쿨존 특히 그 통학로 쪽에 횡단보도 쪽에 그 소리나는 그 횡단보도에 소리나는 신호등이나 또 바닥에 LED 그 신호등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30km 제한 속도는 운전자 몫이고요. 아이들의 인지가 더 필요하니 좀 돈 좀 아껴서 어린이들 안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응계지구가 조성되면서 과거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개수저수지 이게 응계호수공원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버스킹 공연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응계호수공원에서 응계호수공원 버스킹 컬러풀 원더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아름다운 시흥의 응계호수공연 그 주변 둘레길 코스와 경관을 주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공연을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해서 음악이 흐르는 응계호수공원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응계호수공원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응계지구 유유부지 활용 그 꽃밭 조성이나 응계호수공원 특화축제 지원 그다음에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 기대됩니다. 이런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흥시는 거북섬 상권 활성화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거북섬 그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거북섬 그 페스티벌, 거북섬 해양 레저 프로그램 운영, 거북섬 공원 설치, 그다음 일출과 석양이 어우러진 명품 해안길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흥시의 의지대로 응계호수공원 또 거북섬이 시흥시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또 이것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시흥시에서는 29만 6,367명의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발생하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9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최근에 재난관리 실태 그 공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또 여름철 집중호우도 좀 심했는데요. 주택 그 302채가 침수됐고 그 복구 비용으로 재난지원금 8억 4,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1,000만 원의 장례 비용이 지원됐는데요. 지난해 또 시흥시에서는 162명에 대한 16억 2천만 원의 그 장례비와 전파 방지 비용 옮기면 안 되니까 181명에게 3억 1,49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국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상공 그 회의소가 3월에 실시한 시흥 지역 제조업체 국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62개사가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행정서비스 그 만족도는 72.8%로 만족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가장 도움이 된 조세 지원 그 분야에서는 고용 인력과 연구 인력 개발, 경영 안전, 설비 투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가장 부담이 되는 국세 종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법인세,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법인세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대체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또 구직자에게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실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흥령 일자리 은행제를 금년에도 추진합니다. 시흥령 일자리 은행제는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채용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수 5인 미만 그 시흥시 시상공인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시에서 사업장의 인건비 일부로 3개월 동안 채용 장려금 지원합니다. 알아봤더니 최대 101만 원가량? 그럼 3개월이면 303만 원 좀 넘겠네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누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한 번에 한해서 추가 지급돼서 총 4번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흥령 일자리 그 은행제를 보면은 2020년에는 554개 업체에 1,035명이 취업했고 2021년에는 195개 업체에 32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네요. 시흥의 이야기를 담은 신사동 호랭이 아십니까? 이 신사동 호랭이가 작사 작곡한 아이 시흥이 발표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아이 시흥 이것을 그 기발한 사행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나는 노래처럼 시흥시에도 멋진 일들이 많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7만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3월의 시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해드린 이 소식들은 저희 시흥저널 홈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월 26일 4월의 소식으로 찾아뵙고요. 마지막에 아까 10번째의 그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신사동 호랭이의 아이시흥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흥으로 오시흥. 바이바이.